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심시간 종합뉴스 뉴스에일 라이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으로 힘차게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영남 구회에 나선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로부터 만남을 거부당한 한동훈 후보는 부산 사상구 당협 방문도 불발됐습니다. 하지만 당대표 지지도 여론조사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1위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오늘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에 적용할 당대표 등 새 지도부의 선출 방식을 결정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 외에 당권 주자로 나서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고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독대 내용을 멋대로 왜곡한 것이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가족 간 재산 범죄는 법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 친족 상돌의 조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7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함께 살지 않는 아버지가 아들의 재산을 횡령해도 이 법 때문에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원외 4년은 저한테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줄 안 서본 사람이 그 아픔 압니다. 여러분들 줄 안 서시고 정치 소신 있게 하실 수 있도록 기여하신 분들의 헌신과 노고 제대로 평가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된 성찰이나 반성이나 변화나 혁신이 없습니다.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통해 당의 원래 주인인 당원분들께 당을 되돌려 드려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를 만들었던 창윤으로서의 책임감과 신뢰를 이제는 다 발휘할 때가 됐다. 경험과 책임 능력을 갖춘 성숙한 그런 리더십으로 당원과 국민들에게 사용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새로운 정치를 대구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용기내기로 결심했고 열심히 했습니다. 더 이상 뚝딱거리거나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당을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점점 달아오르고 있는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 선거 출마 후 첫 지역 일정으로 대구를 선택했죠. 바로 어제였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이철우 경북지사 두 사람 모두 만남이 불발됐습니다. 양측 만남이 불발된 이유는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이철우 경북지사 명목상으로는 뭐 스케줄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사실상 두 사람이 모두 만남을 거부한 것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한동훈 후보가 부산을 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요, 친윤 장제원 전 의원의 옛 지역구죠. 부산 사상구 당원협의회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이마저도 무산이 됐습니다. 자, 한동훈 후보 텃밭 정치인들로부터 홀대를 받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일단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당심도 그럴지 표심도 그럴지 지역 민심도 그럴지는 저희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구 지역 당심은 어떤 당대표를 원하고 있는지 실제 대구의 당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민주당과 잘 싸우신 이유는 자기 대통령감으로서 자기 할 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한테 아부하는 그런 대표는 저는 싫어합니다. 진짜 국민만 생각하는 그런 당대표가 돼야 됩니다. 친윤 반윤 관계없이 국민을 바라보고 당원과 함께 전진하고 나라 걱정을 하면서 굳이 나눌 필요가 있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래도 대통령님하고 각을 세우는 보다도 할 말은 하고 또 소통할 때는 하고. 국민의힘 초반 당권 레이스가 한동훈 대 반한동훈 구도로 흐르고 있다는 이야기는 며칠 전부터 저희가 계속 반복했던 부분이죠. 그러면서 한동훈 후보를 향한
다른 후보들의 집중 공세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당원들의 의견은 어떤지, 마음은 어떤지 전당대회 분위기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한데 글쎄요, 일단은 지역을 방문했을 때, 특히 영남 지역을 방문했을 때 한동훈 후보만 유독 홀대받는 이런 분위기, 그게 실제로 당심과 민심과도 연관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저는 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 있다 뭐 수치가 나오겠습니다만 대구 지역 그리고 부산 지역에서 일반 유권자들 그리고 또 당원들이 지지하는 후보와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반응은 전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일단 이철우 지사나 홍준표 그 시장님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홍준표 시장님은 대놓고 나는 그 어린 내하고는 안 만나 이렇게 얘기하고 이철우 지사님은 뭐 다른 약속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다 아는 거잖아요. 네. 그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건데 그걸 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협량한 정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쪼잔한 정치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불공정의 냄새가 나요. 네.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다 만나주면서 그 같은 당에 있는 후보를 안 만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도대체 우리 유권자들은 네. 그 쉽게 얘기하면 당원들은 그리고 국민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저렇게 돼서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면은 네. 저분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럼 다음에 그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와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개인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뭐 그 지역을, 특히 영남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한동훈 후보만 유독 안 만나거나 거절하거나 이런 모습. 글쎄요,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그럴수록에 점점 더 동정표라든가 아니면 지목도가 더 높아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소위 얘기하는 지역의 맹주인가라고 했을 때 사실 뭐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역 맹주에 해당하는 정치인의 존재는 없었습니다. 쉽게 네. 얘기해서 홍준표 시장이나 이철우 지사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대구 경북민들이 한꺼번에 움직이고 당원들이 한꺼번에 움직이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네. 예, 그런 의미에서는 이것 자체는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크게 어떤 전략상의 차질을 빚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측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고 말씀하셨던 대로 오히려 결과에 따라서는 홍 시장이나 이 지사 쪽의 리스크가 더 클 수 있다. 아하. 이거는 분명합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 상황을 한 전 위원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돌파해 나가느냐인데 만약에 지난 총선 때처럼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다든지 이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라도 대구 경북의 민심을 얻겠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굉장히 낡은 이미지로 전락을 할 것이고 네. 오히려 이런 상황을 역으로 이용해서 그러면 터줏대감들한테 좀 핍박받으면서 개혁적 이미지를 지켜내겠다 네. 이런 전략으로 가면 이제 이걸 역이용해서 잘 될 수 있겠죠. 네. 여기서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의 깜냥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아하. 전망합니다. 자, 이 양측 다 한동훈 후보가 핍박을 받거나 홀대를 받는다기보다는 당심과는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 보인다라는 분석을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영남권 정치인들로부터 지금 만남을 거부당하고 있는 한동훈 후보, 우연히 만난 대구 시민들과 만난 모습, 이 모습은 어떻게 여러분은 느끼실지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우리 이 동네 살아요. 우리가 엘리베이터에서 여사님들을 만났어요. 저 아세요? 맨날 응원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조심하세요. 대구 시민들이 굉장히 반기는 모습입니다. 물론 특정 지역의 한두 군데의 모습일 수 있긴 하지만 글쎄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지금 지역의 정치인들이 만나주지 않는 모습과 실제 지역의 민심과는 괴리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금요, 양쪽의 그래프가 있는데요. 60.2%를 얻은 한동훈 후보 1위로 조사됐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층들에게 물어본 여론조사였습니다. 국민의힘의 차기 당대표로 누가 더 적합하느냐. 4명의 후보들이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은 일단 60.2%가 압도적으로 한동훈 후보를 답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대통령 지지층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는데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역시 한동훈 후보를 57.6%가 압도적으로 1위라고 답을 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지지층과 대통령 지지층에서 나경원 후보,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는 한쪽에서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거의 똑같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이 조사는요, 지역별 조사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누가 더 적합하냐라고 대구 경북 지역에 물어본 결과 설문자의 45.4%가 역시 압도적 1위로 한동훈 후보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부울경이죠.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한동훈 후보가 31.3%로 1위로 나타났지만 이 지역에서는 4명의 후보들의 간격이 다른 조사보다는 조금 좁아졌습니다. 조사 결과 하나 더 볼까요? 자,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대구 경북 이 조사는요, 아까 여론조사와 다른 조사기관의 여론조사입니다. 형평성을 위해서 저희가 두 가지를 모두 준비했는데요.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수치만 좀 다를 뿐 대구 경북에서 과반이 넘는 51.4%가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부울경에서는 아까 여론조사와 비슷하게 간격은 조금 좁아지지만 역시 한동훈 후보가 1위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조사 결과로 봤을 때 아까 양측에서 예측하신 부분이 반영이 될까요? 물론 이번에 당대표 선출은 당심 80%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가 또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론조사의 적극적인 응답층들이 아무래도 당원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그분들이 여론조사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응답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 저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지금 대구 경북에서도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홍준표 시장이나 이철우 경북지사가 한동훈 위원장과 면담을 거절하거나 일정을 변경하면서 성사가 되지 않았지만은 이 표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의 서랍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당원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총선 패배 책임론이라든가 또 혹은 그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어떤 수정 제안 이런 것들은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층에게는 크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즉 당을 재건해서 민주당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대등하게 맞서 싸울 사람이 누구냐를 가장 주안점에 두고 현 시점에서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보시고 계시는 저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저는 그 최상병 특검을 관련돼서 중재안을 한동훈 후보가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여론조사를 기다렸는데 이제 나온 건데요. 네. 그러니까 반영이 전혀 안 됐죠. 그러니까 네. 저는 이게 드러난 겁니다. 그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중재안을 내놓는 사람, 뭔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반윤인 게 아니라 네. 이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끝까지 뭔가 반대하는 사람이 반국민인 거라는 게 드러난 거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홍준표 시장이나 이철우 지사의 영향력이 정말 처참하구나. 저는 이게 아까 김수민 평론가께서도 이게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말한 게 네. 드러난 겁니다. 그 아하. 두 분의 오히려 정치인들이 그렇게 사적 감정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주고 누구는 안 만나주고 이런 유치한 정치를 한 것이 본인들의 이 영향력, 낮은 영향력을 증명하는 것을 오히려 자충수를 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문제가 원래 경선이 뭐 지금 뭐 흥행이 되고 있다, 뭐 치열하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근데 수치로 보면은 치열하지가 않아요. 네. 근데 뭐 이 경선이 원래 치열했을 때 아주 박빙의 승부가 났을 때 혈흔이 남거든요. 네. 서로 뭐 악감정이 있고 뭐 아무래도 좋지 않은 감정이 남게 되는 건데 근데 이번 경선은 전혀 수치상으로는 치열하지는 않은데 뭔가 공격이나 이런 수위는 서로의 상처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아주 험한 말들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선거 이후가 아마 안 좋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해봅니다. 자, 이번 여론조사가 관심을 끄는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전당대회가 달아오르면서 나온 그런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건데 저는요. 한동훈 후보가 1위를 압도적으로 하는 것도 눈에 띄지만 지금 나올 때 윤심을 안고 나온 것으로 알려진 물론 원희룡 후보는 본인은 윤심을 안고 나온 게 아니고 창윤이다. 난 윤 정권을 창조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윤심을 대표한다는 후보의 여론조사 비율이에요.
저게 저는 눈에 확 띄더라고요. 물론 나경원 후보와의 격차는 5차 범위 내의 조사도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를 비교했을 때는 지금 한동훈 대 반한동훈을 대표하는 두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 원희룡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저는 원희룡 후보가 대통령을 자꾸 언급하시는 게 굉장히 패착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니 도대체 당대표 선거를 하는데 왜 자꾸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내가 대통령과 이런 관계고 대통령에게 무슨 조언을 했고 대통령을 어떻게 이런 얘기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더구나 이제 이번 선거 지난 총선에 대한 어떤 책임론을 따질 때 대통령실이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뭐 그거야 이제 후보들을 비롯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의 다 공동 책임이긴 하겠습니다만 가장 큰 영향력과 결정권을 갖고 있었던 대통령실 이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지금 원희룡 후보는 자꾸만 대통령을 끄집어 들여서 본인이 당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나가고 그다음에 민주당과 어떻게 대결해 나갈 것이고 국정 운영을 어떻게 나가겠다는 그러한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시는 게 아니라 나 대통령과 관계 이건데 대통령과 각질은 너는 안 돼. 이런 전략은 완전히 잘못된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분들이 다 상처 안 입었으면 좋겠어요. 네.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나 다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인데 네. 자꾸 상처 입는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끝나고 다시 또 하나로 뭉쳐야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마지막 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자, 당권 경쟁이 이렇게 달아오르면서 당권 주자들의 입도 점점 거칠어지고 있죠. 특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원희룡 후보, 한동훈 후보를 겨냥한 공세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5월 10일에 두 분이 만나셨었잖아요. 총선 도전 관련한 이야기를 두 분이 좀 나누신 겁니까? 그때는 둘 다 안 할 것을 전제로 서로 얘기가 됐었어요. 그거는 총선 패배했기 때문에 책임 때문에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급해졌는지 제가 놀라고 있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그렇게 옆에서들 많이 좀 입력을 시킨 게 아닌가. 모두 대통령 탓으로 돌리고 네. 그런 걸 부추기는 예. 야당의 어떤 이 이간질 여론에 그냥 놀아나서는 이거는 책임 있고 안정감 있고 통합형의 당대표와는 거리가 멀다. 이 당대표를 나오면서도 예. 대통령과 대화 한마디 제대로 안 하고 나왔더라고요. 자,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배신감까지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둘이 만났을 때 분명히 둘 다 출마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가보니 준비하고 있더라. 와, 사람 못 믿겠더라. 이런 식의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인터뷰로 한 이후에 한동훈 후보 측에서도 곧장 반박을 했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이 이런 반박을 했는데요. 지금 총괄 상황실장을 맡고 있죠. 지난 12일 저녁 자리에서 전대 출마 관련 이야기를 했다는 원희룡 후보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다. 최근 통화에서조차 출마가 사실화된 상태에서 얘기를 한 거지 안 나간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말을 지어내서 했다라고 곧장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진실 공방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 될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 나오든 안 나오든 뭐 나오겠다고 얘기를 했든 안 했든 그게 중요한 것인가. 사실 원 전 장관 입장에서도 나온다는 얘기가 한동안 없다가 마지막에 결국에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정치의 의외성이라든지 예측 불가능성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시시콜콜 털어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실 또 생각나는 게 예전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원희룡 당시 후보가 이준석 대표하고 통화를 했다면서 이준석 대표가 마치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저거 끌어내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식으로 털어놓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것도 아마 그 대화 내용을 보니까 이준석 대표 쪽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네.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아우팅을 하는 이런 방식들이 과연 큰 정치인으로서 국민들한테 좋게 받아들여지겠는지 이게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후보는 명심을 해야 될 게 2011년 때도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 그때 출마를 했죠. 근데 소장파 이미지가 다 깨지고 친이명밖에 지원을 받는 후보로 나왔다가 한 4등 정도로 당선이 됐어요. 그때 표가 덜 나왔던 남경필 후보보다 더 무색하게 졌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왜? 네. 큰 세력에 기댔기 때문에. 그러나 결과는 좋지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도 똑같이 대통령이 있는 핵심 세력에 기대서 정치를 하는 그런 이미지로 남을 거냐.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이 집중되는 공격, 집중 포화, 이에 대해서 한 후보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를 상대로 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인신공격성 발언들을 많이 하시고 그 수위가 점점 높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수 정치가 지지자들만큼 품격 있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상현 의원이랑 원희룡 전 장관 연이틀 동안 대신의 정치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좀 말을 했는데요. 연이틀이란 말은 틀리신 것 같고 계속 그러고 있지 않나요?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당정 관계가 정치의 목표입니까? 좋은 정치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한 방편이고 과정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생각보다 강한 전투력을 갖고 있다는 건 지난 총선에서 많은 분들이 보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당권 주자들이 본인을 공격하는 데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받아치거나 반박을 하거나 강하게 붙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많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되려 며칠 전에 그런 얘기도 했죠. 야당 쪽을 향해서는 눈치 보면서 내부적으로만 공격하는데 너무 잘한다. 이런 비판을 한번 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는 그다지 적극적으로 이 당권 주자들과 직접 붙거나 다툼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후보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 후보들 사이에 연대설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특히 나경원 후보 그리고 윤상현 후보 이 둘은요. 연대설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일부 친윤의 기획에 따라 갑작스럽게 등장한 후보와 연대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나중에 원인은 연대설이 계속 나와서 윤심 당심 민심하다 이 당이 망한 거 아닙니까? 저는 민심이 윤심되게 만드는 후보지 윤심파리가 아니다. 서로 윤심끼리 연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당이 어떻게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연대 안 합니다. 자, 이 한동훈 후보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연대가 꼭 필요해 보이는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누구든 좀 손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나경원 후보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 듯 했는데 나경원 후보가 딱 잘랐고요. 윤상현 후보마저도 연대는 무슨 연대냐. 난 연대 안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좀 난감해질 것 같은데요, 송 의원님? 전당대회 룰이 지금 결선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결선 투표가 제도적으로 있는 상황에서는 그 1차 투표도 하기 전에 단일화를 통해서 연대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네. 왜냐하면은 그 단일화에 손을 들어주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싸워보지도 않고 철수한다는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단일화를 하려면은 어떤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정치 사례를 봐도요. 2007년 대선에서 그 여러 후보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반 이명박 연대라고 하는 것이 결국 성사되지 않았거든요. 2022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도 그 윤석열 후보와 대항하기 위한 그런 나머지 후보들의 연대는 결국 제대로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네. 사례들처럼 가치나 목표에 있어서 공통 분모가 있어야 어떤 1차 투표 가기도 전에 단일화를 해볼 텐데 지금은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고 네. 그다음에 결선 투표가 정말로 있을 것인가 또 결선 투표가 만약에 성사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여론조사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전당대회 때까지 저희가 나오는 새로운 여론조사가 있으면 그때그때 즉각 반영해서 저희가 흐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